혼자 있는 시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코치입니다. 오늘은 극동방송 마더와이즈 방송을 듣고 나누는 우리들 이야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바로 앞에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2주 전에 업로드해드린 자녀와의 대화 방송을 먼저 듣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같이 하실 분 먼저 인사 나눠볼까요? 저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테이블에 새롭게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둥이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등이맘. 왜 민들레예요? 봄이라서 민들레로. 귀여워요. 네. 되게 귀여우세요. 저는 이름하고 같게 둘째, 셋째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누가 물어보면 둥이맘이라고 대답을 해요. 네, 쌍둥이 어머니시군요. 네. 와. 저희가 오늘 자녀와의 대화잖아요, 홍신님. 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먼저 좀 소개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까요? 홍신님 아이가 지금 네. 어떻게 되죠? 저는 이제 8살 남자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둘째, 셋째가 쌍둥이에요. 아들 쌍둥이. 중3학년. 아, 중3이에요? 네. 이야. 저는 중3 아들 그리고 지금 초4 아들 그렇게 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초4와 중3. 네. 저는 지금 대학교 3학년 아들과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있습니다. 고3 딸을 둔 수험생 어머님이시군요. 네. 네. 우리 그 자녀와의 대화 방송을 다 그래도 여러 번 듣고 오셨죠? 네. 네. 네, 방송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간단히 요약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민철 목사님께서 그 자녀와의 대화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한 5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녀들보다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고 싶은 말은 공감하는 질문으로 해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 센텐스로 말해라. 그리고 네 번째 무조건 축복해라. 다섯 번째 키워드를 사용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대화 중에서 같이 나누면서 나올 것 같고요. 민들레님. 네. 네. 방송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좋은 말씀 해주신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중3이고 사춘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대화하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대화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춘기라는 그 장치가 어떻게 보면 참 엄마, 부모와 자녀 간에 반드시 필요한 그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 네, 사춘기라는 그 시기가 네네. 네. 마냥 힘들지만은 않고 그 아이와 뭔가 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인격적인 개체로 이렇게 독립된 존재로 만나고 대하기에 이 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 어렵지만은 않은 시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민철 목사님 말씀 굉장히 좋게 좋았습니다. 네. 우리 둥이맘님은요? 벌써 큰아이가 대학교 4학년이에요. 네. 그동안 해왔던 막 대화들도 생각나실 텐데 방송은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방송 들어보라고 하셔갖고 들었는데 딱 듣는 순간 우리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하셨나? 제가 했던 대화를 너무 콕콕 찍어서 얘기를 해주셔갖고 맞아. 공감되는 그런 네. 표현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랬고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은 아 내가 여기까지 했구나.
그리고 나서 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그 다음 단계를 해볼 생각도 안 했고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잘 모르고 지났구나. 그래서 알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한 시간이셨습니다. 네, 많이 감사했어요. 네, 저는 들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아직 저는 아이가 어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든지 너무 잘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귀를 잘 기울이고. 대화 잘 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할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 미리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방송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했던 대화의 모습들이 안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대화가 어떠셨어요? 저는 말을 많이 했던 건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급했던 거는 그냥 양념이었고요. 성급한 거는 그 말 늘 그냥, 자체라고 늘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이거 그죠? 듣고 나서 이걸 제가 3, 4주 전에 계속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성급함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 그 자체라는 말씀이 네. 아니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마귀야? 뭐 이런 생각도 약간 자괴감도 들어 그랬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제가 하는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했고 저도 1번부터 정말 그 지혜로운 말을 하는 엄마의 정반대 모습. 그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알려주신 대로 절대로 하지 않았던 엄마, 그런 엄마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셨어요? 아니면 알고도 그러셨어요? 알고도 그랬던 것 같고요. 몰라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는 말이라면 너무 잘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되게 징한 엄마 같다라는 생각해요. 제가 막 20분씩 앉아서 설교를 해도 네, 큰애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더라고요. 정말 착하다. 네, 착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너무 심한 엄마였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엄마 얘기가 길어지면은 듣기 싫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해요. 아이가 착해서 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줬었구나 그동안. 이젠 내가 좀 더 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좋은 시기라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했고 말을 많이 해도 뭐 그게 먹혀지죠. 그렇죠. 애가 어리니까. 근데 진짜 어느 시기가 되니까 뭐 전혀 얘가 내 말을 한쪽 귀로 듣고 여기로 그냥 버리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딱 와요. 그때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얘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알고는 있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뭐 말해봤자 뭐 도움도 안 되고 얘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 센텐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이 센텐스로 되게 잘 얘기하고 그 말도 되게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생각했던 엄마인데 너무너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얘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내가 이렇게 잘 얘기하는데 그랬는데 보니까 그 아이 센텐스 그 속에 제 의도가 너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맞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아주 그 안에 뉘앙스로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얘가 그거를 너무 잘 감지해서 그렇게 화를 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엄마가 얘기를 하면 잘 듣는 아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듣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잘 듣는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걔네한테 정해놓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강요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하셨을 때 내가 거의 그렇게 했구나. 들어주는 거에 감사는 했는데 나는 그냥 말 잘 듣는 애들이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참고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이 옳아서 들어준 것도 아니고 엄마 말이 맞아서 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냥 들어주는 아이들이었는데 나는 그걸 다 정말 듣고 얘네가 삶 속에서 내가 한 말대로 이렇게 지켜나가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네. 이 말씀 듣고 나니까 맞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알게 하신 그래도 소리님은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온화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조근조근. 아, 항상은 아니죠. 항상은 아닌데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반응이 얘가 막 화를 낼 때는 제가 왜 저러지? 내가 이렇게 좋게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는 제 의도가 드러낸 말도 이렇게 공부해 늘 이런 식이었는데 큰애한테 얘야 엄마는 네가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것을 보니 엄마 마음이 조금 슬퍼지려고 한다. 이렇게라도 얘기할까? 그랬더니 큰애가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직설적으로 공부해, 뭐해. 네. 이것보다는 그래도 의도가 드러나도 네. 그렇게 아이 센텐스로 부드럽게 얘기해주는 엄마를 원했더라고요.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칭찬도 뭣도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요새 그 왜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대화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사춘기 그 아들 둘이다 보니까 가끔 제가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의외의 반응을 보일 때 얘네가 이랬던 애들이 아닌데 이런 반응을 보이네? 그럼 제가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 감사하게도 첫애 같았으면 제가 아마 같이 이렇게 부딪혔을 거예요. 네가 엄마한테?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뭐 이랬을 수 있는데 쌍둥이가 좀 많이 힘들게 태어나서 좀 저한테 이제 기다리는 거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셔서 약간 제가 많이 훈련이 되는 중이기는 한데 요새는 한 템포를 늦추는 거죠. 네. 걔네가 그럴 때 제가 피해요. 그리고 지네가 방에 들어가서 화낼 거 다 내고 뭐 벽이 됐든 뭐가 됐든 치고 싶은 거 치고 그다음에 이제 지네가 뭔가 풀려서 나오면 상태 보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씻고 나왔을 때 어제 네가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되게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별말 없이 씩 웃으면서 내가 힘드니까 그렇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대화가 꼭 내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들어주는 게 참 큰 대화구나라는 거를 요새 네. 사춘기 아들 키우면서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가서 그 화를 자기가 혼자 내면서 벽을 치고 너무 공감이 돼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특히 아들 키우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홍신님.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저희 아들도 기도하시면서 사춘기가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진짜 이게 대화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과 행동으로 한다는 말씀. 진짜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씀 와닿더라고요. 아무리 잔소리로 말을 많이 해도 얘네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그 말이 딱 와닿으면서 쓸데없는 내가 말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구나. 해도 소용없는 말이구나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큰애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듣기는 하니? 그랬더니 얘가 제가 잘못한 부분은 듣고 수긍을 한다고, 엄마 이해한다고. 그 외의 부분은 그냥 자기 이렇게 흘려 듣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마 걔네들도 한정된 용량이 있기 때문에 좀 흘려 듣는 것도 필요하지 네,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이도 이렇게 감정이 요동이 칠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제가 보면서 얘도 그러는구나. 이렇게 들쑥날쑥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굉장히 막 이렇게 괜히 기분 나빠하고 어떤 날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막 이렇게 막 느물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제가 얘야 얘기 좀 하자 했을 때 뭐요? 왜요? 나가세요. 이 딱 세 마디 하거든요. 정말 정말 사춘기 되고 중학생 돼서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뭐요? 왜요? 나가세요.
그리고 아침 먹으면서 점심은 뭐 먹을 거예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은 뭐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춘기 때 저도 엄마를 되게 그런 식으로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게 인정이 안 됐는데 사실은 점점점 우리 큰애의 사춘기가 이렇게 막 극에 달하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희 그 사춘기 때 제가 엄마를 힘들게 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가이드를 꼭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을 얘기를 안 하면 안 할 것 같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손도 씻어야 되고, 또 숙제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딸하고 아들하고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딸은 제가 무한 계속 이거 해야지, 교복 걸어야지, 갔다 왔으면 뭐 해야지, 뭐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근데 그게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방송에서 실험한 게 있었는데, 남자들은 메모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일을 적어서 주면 딴짓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를 다 이렇게 성과를 이룬 것처럼 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다 해놓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쌍둥이한테는 순서를 너무 길지는 않게 메모를 해놔요. 뭐 1번 마스크 챙기기, 2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니까 미세먼지 있어, 마스크 가져가야 돼. 첫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물 먹어야 돼. 왜냐하면 너는 기침을 하게 돼. 이랬던 거를 그냥 메모에다가 1번 마스크, 2번 물, 3번 비타민 이렇게 해놓고 와요. 그러면 저녁 때 가면 지네도 그게 눈에 또 보이거든. 그러면 엄마 내가 이래서 비타민은 화장실을 갈 것 같아서 안 먹었어요. 그래? 그럼 그거 비타민 내일 또 먹어. 네. 대화 끝.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첫애 때 실수했던 그 말로써 막 가르치려고 했던 거, 오히려 그거보다 효과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스스로가 뭔가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했던 게 말보다는, 그러니까는 서로 믿고 그렇게 짧게 그렇게 썼던 글이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방법을 써봐야겠네요. 우리 두 아들도 전혀 그게 안 돼서 네, 좋은 팁 알려주셔서 전 감사합니다. 딸은 안 됐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마 진짜 그런 경계선이라고 하죠.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이제 점점 크면 클수록 그것들이 그 경계선을 조금 넓혀가는 그런 그 아이 성장에 맞춰서 하는 또 그런 육아 방식, 자녀 양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녀가 커가면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저도 이제 변해야 되겠네요. 아이한테 하는 기다려주는 것들이.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다 되진 않지만 말로써 막 내가 고치려고 했던 때 안 된 게 더 많았고, 믿고 기다려줬을 때 그 이루어지는 그게 더 많았던 거를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좀 전에 그 바운더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영역을 자꾸 이렇게 확장시켜 줘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그 제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아이의 영역을 넓혀주고 아이가 할 일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네가 크면 클수록 제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항상 저희 지시만을 들으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엔 결국은 모든 걸 제가 책임져야 되고 저는 할 일이 많고 이 아이들은 그냥 손 놓고 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큰애한테 선우야 알았지? 알지? 하고 어깨를 한번 두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선우가 밥을 먹다가 엄마, 저는 엄마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늘 항상 길게 장황하게 선우 너 뭘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1번부터 10번까지 늘 장황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알지? 네가 선우 잘할 수 있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표현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네요.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여하튼 똑똑한 아들도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예. 진짜 조급함을 버리고 말을
멈춰라. 네. 그 이야기를 되게 강조하셨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잘 기억을 못 하더라도 애들 이렇게 딱 만났을 때 한 번 얘기할 거를 10번 생각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말을 좀 멈춰보고 조급함을 좀 버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애들과의 관계가 그래도 많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엄마들한테는 이 조급함을 이렇게 견제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자꾸 그 할 일들이 자꾸 보이고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지 그게 정말 신앙생활, 기도생활에도 되게 사실 방해가 되고요. 그게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 때는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더 뭔가를 바라는 게 많아지니까 더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그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맞아. 내가 지고 있던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감과 욕심을 내가 조금 더 얘네 눈에 맞춰 내려놨을 때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나이스를 보지 않습니다. 아, 나이스요. 보면 제가 얘를 어떻게 할까봐 그냥 네. 믿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네. 그 우리가 오늘 자녀와의 대화 이렇게 방송 후톡으로 함께 했는데요. 그래도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보고 싶은 게 막 여러 가지가 생겼죠. 네. 네. 제가 이런 엄마였어요. 선우야, 이제 마음을 만져주고 싶어서 선우야 공부 어렵지. 그러면 네.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니. 이제 이런 엄마였거든요. 정말.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정말 수고한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나 이게 아이들보다 먼저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이런 길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하면 저 길로 갈 수 있는데 너는 좀 쉬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라는 마음으로 제가 너무 많이 이 아이 길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너무 얘를 걱정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얘한테 너무나 많은 걸 내가 빼앗고 있구나라는 걸 요즘 느껴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실수를 하지 못하게끔 미리 방어를 쳐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그 아이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걸 요즘 자꾸 느껴요. 네. 그래서 선우한테는 뭔가 선우가 용기 내어서 뭘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전에는 이것저것 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해. 그러다가 어쩌면 어떡해. 제가 막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선우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응원해 주려고요. 네, 실패하든 어떻든. 실패도 상관없고 실패를 해도 유익함이 있을 테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전해보라고 얘기하려고요. 그렇게 네. 예, 키워나가야겠어요.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말 속에 그 제 의중이 너무 담겨 있게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내가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자기 고백에 담긴 그 얘기하셨잖아요. 내 고백이 담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딱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소리님 얘기하신 대로 내 고백이 담기려면 내가 하나님께 더 친밀한 교제를 해야지 그렇게 교제하면서 교제 가운데 그 느낀 거를 아이한테 흘려보내야겠구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과 자녀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부분은 정말 축복의 말.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충분히 많이 해주고 축복의 말도 많이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아유 힘들었지? 간식 먹어. 그리고 좀 쉬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쉬고 나서 뭐해 이랬던 것들을 네. 지금은 힘들었지. 엄마는 근데 네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고마워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엄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축복하는 말로써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그걸 얼마큼 받아들일지 모르겠사오나 네, 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부족한 것도 인정하면서 그렇게 음. 솔직하고 정직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아이들도 엄마의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 목사님 말씀처럼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오늘 팟캐스트 함꽃에서는 우리 극동방송 마더와이즈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우리들 이야기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애들 생각 많이 하셨죠? 네. 방송 녹음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 원래 이렇게 진지한 엄마 아닌데 이 방송실이 저로 하여금 너무 진지하게 만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지한 우리 민들레 님이셨어요. 저는 사실 살짝 부담스럽긴 했었는데 보내주신 그 통해서 들으면서 또 저한테 알게 해주셨고 네. 또 그럼으로써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시간과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또 지혜도 주셨고 해서 저는 이 시간이 사실 저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좀 더 늦춰졌었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신 것 같아서 사실은 네.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희 아들이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제가 좀 더 기다려줌으로써 또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토요일 날 있었어요. 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그 엄마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가 되면 나도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듣고 또 약간 걱정도 되지만 네. 설레임도 좀 생기네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뭐 한참 좋을 때죠. 그럼요. 예쁠 때죠. 뭘 해도 예쁠 때. 네, 너무 예뻐요. 지금 많이 누리세요. 네. 그 관계를. 얼마 안 남았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 사춘기가 돼도 그때만의, 좋아요. 그때만의 계속 또, 예쁘고 네, 사랑스럽죠. 네, 예쁘고 네. 사랑스럽고 네. 네,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 많이 하십시오. 네, 감사드려요. 저희 극동방송 마더와이즈 시간 어떻게 들으실 수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극동방송 매주 나가고 있죠? 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토요일 10시 반에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 방송 놓치셨다면 유튜브에서 이제 다시 듣기 언제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함꽃은 팟캐스트 팟빵 통해서 네.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유튜브에서 뭐라고 검색할까요? 마더와이즈 코리아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난 방송들 다 거기 모아져 네, 있네요. 네, 창고에요. 가득가득합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 함꽃은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